여기에 되게 간단하게 써있지만 되게 깊은 의미들이 있어요. 쌤이 함수의 그래프랑 구분을 해서 설명했었죠. 네. 함수랑 함수의 그래프를 구분해서 설명했었어요. 함수는 어떻게 설명했어요? x가 들어가서 뭐라고요? fx. 그쵸. 여기까지가 그냥 함수라고 하고 말았죠. 네. 맞나요? 그걸 어떻게 했어요? 그래프상에 표현을 하려면. 함수의 그래프를 표현을 한다는 건 y 대응식. 좌표 평면에 뭘 하라는 거예요? 찍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좌표 평면에 찍어준다라는 얘기는 그걸 나온 fx 값을 어디에 대응시킨다는 거예요? y에 대응시킨다는 말을 처음 들었었어요? 저요? 저는. 아니 원래 알고 있었어 이렇게? 아빠랑 했을 때도? 너는 처음 들었니? 오케이 봐봐봐 거기 지금 7페이지에 평면좌표라고 써있지 오케이? 그리고 거기 보면 그 초록색 글씨로 평면의 점 P에는 실수의 수소상 x, y가 대응된다 라고 돼 있지 이제부터 그 실마리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배운 거예요. 이 초록색 글씨 중학교 때도 있었어요. 혹시 알고 있니? 중1 때 있었던 거? 몰랐지? 네. 그럼 무관심하지. 오케이?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 표현을 한다는 건 x, y, 그 가로축, 세로축으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점을 찍을 때는 몇, 몇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얘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거는 쌤이 계속 설명을 한 거고 계속 연결을 해서 설명을 했던 거니까 또 구체적인 몇 가지들의 이야기만 설명할게요. 고집하면 안 되는 게 어저께도 한번 봤죠. 어저께도 애들 헷갈려하는 거 봤죠. 어떤 거? 이거 x, y가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었죠. 오케이? 가로축과 세로축을 대표한다는 뜻에서 x, y라고 쓴 것 뿐이에요. 이거 뭐로도 바꿀 수 있어요? a, b로도 바꿀 수 있어요. 이거 p, q라고 써도 된다고 내가 얘기를 몇 번 했죠. 네. 이거 진짜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쌤이? 기억하세요? 그쵸? 이렇게요. 이 이야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애들이 x가 꼭 x로서의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로축에 무슨 값인지가 중요한 거지 꼭 x라는 문자, a라는 문자, p라는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로축, 세로축이라는 말이 중요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막 t라고 치환해 놓고도 풀었을 때도 t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게 애들이 잘 안 됐는지 어제 되게 많이 힘들어했지. 네. 기억하니? 오케이. 그렇게 얘는 지금 첫 페이지에서 7페이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워왔다. 우리 좌표 평면에 즉 x축, y축, 가로축이 실수축, 세로축이 실수축인 저런 평면 위에 표현을 할 때는 순서상 x, y로 표현을 하게 된다. 꼭 x, y라는 문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스몰 x, 스몰 y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뭐라고 써도 돼요? 라지 x, 라지 y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즉 가로축, 세로축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지. 저 문자의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해하겠어요? 이거예요. 이게 7페이지에서 얘기하고자 했던 겁니다. 자, 다음. 그럼 다음 두 번째 얘기는요. 절대값의 의미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절대값 3은 얼마예요? 3. 절대값 마이너스 4는 얼마죠? 4. 이 절대값의 의미를 뭐로 하기로 했어요? 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디에? 이 절대값 뒤에 사실은 전부 다 얘가 있었습니다. 원래 마이너스 이거 빼나 안 하니까 안 쓴 것 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절대값의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원점으로부터 거리. 왜? 사실은 마이너스 0이 전부 다 써있는 거거든요. 0에서부터 거리 얼마? 3. 얘는 4. 마이너스 4가 떨어진 거리가 4죠. 그래서 4예요. 절대값의 의미가 저겁니다. 사실은요. 뒤에 마이너스 0이라고 써있는 게 다 저런 얘기였어요. 미안해요. 자, 얘 보시죠. 이건 무슨 뜻입니까? 3에서 3으로부터 5가 떨어진 거리는 얼마다? 2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해하겠어요? 근데 이 얘기를 이제 이해했죠? 네. 자, 절대값의 의미는 저런 것이고요. 얘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거리 어떻게 구하죠? 7, 3.
그쵸?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죠. 그쵸? 7 빼기 3이 우리가 말하는 그 거리죠. 근데 그렇게만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판단해도 되잖아요. 네. 무슨 뜻이에요? 7로부터 3. 3까지 떨어진 거리는 얼마나? 4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냥 아무 쪽에서 아무 쪽 뺀 다음에 뭐 해버리면 절대값 씌워버리면 뭘 뜻한다? 거리를 뜻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안 어렵죠? 네. 이 말은 이해하죠? 마크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정석에서 중1 때부터 착착착착착 설명이 되어 온 걸 참 더럽게 많이 줄여서 설명해 놨죠. 그쵸? 되게 쉽죠, 막상 보고 나면. 근데 혼자 읽어보려면 잘 모를 뿐. 자, 보죠.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 대표적인 예로 라지 X와 스몰 X와 스몰 Y를 가로축과 실수축으로 많이 쓰는 거지 꼭 스몰 X, 스몰 Y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 A라는 점이 존재를 할 건데 그 A라는 점의 좌표는요. X1, Y1이죠. 이거예요. 됐습니까? 네. B라는 점을 잠깐 볼게요. 됐습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얼마죠?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얼마예요? 이거 점하고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 있죠. 그게 왜 나왔는지는 알죠? 피타고라스. 그렇죠.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 길이가 얼마죠? X2. x-x1. 하지만 그냥 한쪽에서 한쪽을 뺀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막 써도 상관없는 거 알죠? 네. 그 절대값 씌워도 되는 거 알죠? 오케이? 얘도 이렇게 막 써도 되죠? 네.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려니까 이만큼을 L이라고 잡으면 L 제곱이 저거 제곱 플러스 저거 제곱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이거죠? 네. 어떻게 하면 돼요? 맞나요? 이해하십니까? 네. 돼요? 저거죠? 한쪽에서 한쪽을 뺀 다음에 전부 다 제곱씩 써주면 왜 저렇게 나오는지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찾아낸 겁니다. 자, 이해하시죠? 네. 그러면 거기서 한번 보죠. 이 8페이지에 있는 거기 뭐 빨간색 정석 박스에 기본 정석의 빨간색 박스에 보면 공식 써있죠. 네. 저거예요. 한쪽에서 한쪽으로만 빼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수직선에서의 거리와 좌표 평면에서의 거리를 찾으면 구분하면 되겠죠. 이해하십니까? 자, 그럼 이 정도는 기본이니까 쌤이 그냥 대충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도 되겠죠. 이거 중학교 4학년 때 한번 했던 거니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 고등학교 내용, 즉 좌표 평면이라는 단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뭐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 이제부터 고등학교 수학이다 이거죠. 중학교 때 내용이 아니고 단원 자체가 뭐죠? 좌표 평면이라고 한답니다. 점을 찍어주는 것들은 충분히 설명했고요. 함수의 그래프라는 것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쌤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함수, 방정식, 부등식은 다 같다라는 그거와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알겠죠? 그거랑은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완전 달라요. 알겠죠? 네. 자, 기하학이 뭡니까? 기하학. 기하가 뭐죠? 도형을 뜻하죠. 네. 너네도 느끼겠지만 센스를 타고난 친구들이 좀 있지 않아요? 기하라는 센스를 타고난 친구들, 도형 쪽을 진짜 잘하는 애들 있죠. 남자애들 중에서 특히. 어머니 남자애들이 너네들이랑 안 놀아줘서 잘 모르겠어? 오케이. 그런데 그 타고나는 애들이 있단 말이지. 근데 수학자들 사이에서도 타고나는 수학자들이 되게 많죠.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타고나지 못하면 수학자를 하면 안 되냐? 아니겠지. 기하를 못하면 못해? 오케이. 도형을 수학자들 사이에서도 도형을 잘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꼭 수학이라는 분야가 기하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죠? 다른 분야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해석학이라는 것도 있고 대수학이라는 것도 있고 뭐 복도 수학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그럼 못해요? 그 타고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꼭 저렇게 그림이 아니고
도형의 그림이 아니고 도형의 모습이 아니고 수식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말로 풀어나간다는 얘기예요. 고1 때 진짜 어렴풋이 좌표 평면이라는 걸 배울 때 저걸 잠깐 이런 거구나 라고 배워요. 논증기하라는 걸 용어가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 책에는 2학년 책에는 3학년 책에는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 논증기하라고 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고 나중에 쌤이 다른 학교들 대학교 측에서 발표했던 문제들 본고사들 이런 것들 보면 저 논증기한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대학 수학이거든요. 사실은요. 범위 자체는 대학 수학인데 고등학교 때도 충분히 끌어서 논증기하라는 말을 그냥 써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에 나오고요. 무슨 얘기인지 보시죠. 잘 봐요. 두 개를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여기 9페이지에 보세요. A로부터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오케이? 네. 근데 그 직선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겠죠. A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고 그러니까 A까지 거리와 B까지 거리가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존재를 하는데 그 점이 어디 위에 있다고요? 그 직선 y 3x 플러스 y는 이 위에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야, 봐봐. 거기 1,2와 4, 얼마예요? 5예요? 이 말 맞아요? 네. 야, 이 A라는 점으로부터 거리와 B라는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어떻다? 같다. 같은 점을 찾을 거예요. 여기 봐. 이거는 쌤이 설명하는 걸 잘 기억해 두셔야 나중에 써먹습니다. 2, 3, 4, 5, 3, 4, 5 여기죠. 이렇게요. 맞습니까? 되나요? 자, A, B 두 성분이 존재를 한다고 치죠. 네. 오케이? 니네 혹시 도형의 성질 중 또는 기하 중 수직이등분선 어떻게 그었어? 작도할 때, 고1 때. 수직이등분요? 수직이등분선을 어떻게 그었니 너는? 고1 때 어떤 성분 A, B가 있으면 오케이? 어떤 성분 A, B가 있으면 이거의 수직이등분선 어떻게 그었어? 기억 안 나요? 어떤 거였어? 넌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나니? 중1 때 이거 배워요. 컴퍼스? 예, 컴퍼스와 자료만 작도를 하죠. 어떻게 했냐면 여기 점에서 이렇게 그리죠. 네. 또 이 점에서 똑같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려서 그 만나는 두 교점을 가지고 연결해주면 그게 바로 뭐다라고 배워요? 수직이등분선이라고 배우죠. 네. 왜지? 그게 왜죠? 왜 컴퍼스로 여기다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었는데 왜 이 두 교점이 수직이등분선이 되는 그 선이 되냐고요. 왜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단 이것부터 여기까지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당연히 같게 해야 해요. 이렇게 논증기하의 시작입니다.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르죠? 기하. 그죠? 단순히 뭘로? 도형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선생님 이거 왜 그런지 알아? 너네 이거 왜 그런지 아니? 왜 이게 수직이등분선을 의미하게 된 줄 알아? 그게 바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아닙니까? 이등변 삼각형 성질이 뭐였죠? 두 변이 같아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이건 정의라고 하죠. 그렇죠. 오케이?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뭐예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성질은 뭐였냐면 꼭지점이라는 데서 수선의 반을 내려 그으면 뭐 한다? 수직 이등분 한다라고 배웠는데 왜요? 합동의 성질이었죠. 네. 지금 말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것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이 뭐냐면요, 두 변의 길이가 같았을 때, 같은 삼각형들은 수선의 반을 내려그는 방식이 뭐가 된다? 수직이등분이 된다라는 거였죠. 이 새끼 수직이등분선을 찾는 방법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그 점을 찾아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보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어때요? 같죠. 당연히 이 새끼 이등변 삼각형 됐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쪽만이 아니고 똑같이 어디요? 이 아래쪽으로도 똑같이 찾아줍니다.
맞습니까? 그 두 손을 연결해봐요. 당연히 얘가 뭐가 되겠어? 수직 이등분선이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겠죠. 네. 봐라. 지금 얘기를 잘 들어봐라. 내가 지금 뭐라고 했는지 잘 들어봐라. 두 선분까지의 거리가 어떤 애들? 두 양 끝쪽까지 거리가 같은 점을 찾으려고 해요. 네. 근데 지금 얘가 그 얘기 아니에요. A, B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들을 찾을 거죠. 근데 우리가 중1 때 이미 배웠다는 거죠. 얘를 어떻게 해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작도를 이용해서 배운 거죠. 네.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는 어떠한 점을 그어도 얘는 반드시 뭐가 됩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맞습니까? 네.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고요. 이 A, B에 대해 뭘 찾으라고요? 수직 이등분선을 찾아주고 뭐라고? 거기 위에 점이 놓이면 A부터 B까지의 길이가 어떻다고요? 같다. 라는 얘기라고요. 맞아요? 네. 이게 뭐예요? 기하학이에요.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좌표 평면에 끌어올라가는 논증 기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논증 기하라는 뜻이 뭐라고 했죠, 쌤이? 기하를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수식으로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타고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뭐 어디서 풀겠다? 좌표 평면에서 점으로 또는 수식으로 얘를 해보겠다 이 말입니다. 잘 보세요. 수직이 되는 기울기는 찾을 수 있죠.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네. 그것도 한번 증명을 해줄게요. 지금은 일단 외우는 걸로 하고요. 알겠죠? 자, 잘 보세요. 이 수직이 등분선의 선을 잘 볼게요. 오케이? 이거 두 개 기울기 얼마예요? 일단 먼저 이걸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거 두 개 기울기 얼마죠? x가 얼마 증가합니까? 3 증가할 때 y 몇 증가해요? 3 기울기 몇이요? 1이요. 이거 됐죠? 이해해요? 네. 그러면 이 새끼 기울기 얼마여야 돼요?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 거 이해하시죠? 둘의 중점 얼마죠? 두 개 더해서 반이죠? 네. 2분의 5, 2분의 7 맞습니까? 네. 2분의 5, 2분의 7을 지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요 어떻게 생기는지 보세요. 돼요? 돼? 네. 모른다 해요. 돼요? 이거 2분의 12 나와서 플러스 6 나옵니다. 이거예요. 누가요? A로부터의 거리와 B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들은 그걸 x, y라고 했을 때 그 x, y는 반드시 어디 위에 있으면 돼요? 이 직선 위에 있으면 되는 거죠. 네. 라는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뭘로 푼 거예요? 기하로 푼 거거든요. 논증 기하란 도형의 그래프로 도형으로 안 풀려. 잘 모르겠어. 그러면 점으로 자꾸 문제를 푼다고요. 수식으로 만들어가서 푼다 이 말이에요. 네. 알겠어요? 자, 지금부터 푸는 거 잘 보세요. 여기부터 거리와 여기부터까지 거리가 같은 점 P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근데 P라는 점은 하나가 아니고 되게 많겠죠. 하나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겠죠. 네. 그럼 변수로 잡죠. 그 P를 뭐로요? x, y로요. 오케이? 하나가 아니고 많은 점이기 때문에 네.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AP 길이 얼마입니까? 돼요? 네. BP의 길이는요? 되나요? 네. 양면 제곱하죠. 그냥 쭉 봐요. 됩니까? 네. 넘기면 6x 넘기면 6y 돼요? 이거 41이거든요. 이건 45고요. 5고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36은 0 됐습니까? 네. 어때요? 맞죠? 이해하나요? 알아듣겠어요? 네. 논증 기하란 기하적인 형질을 우리가 도형으로 좀 풀게 너무 벅차니 뭘 어떻게 하겠다? 좌표 평면으로 만들어 놓고 수식으로 설명을 해보겠다라는 걸 논증 기하라고 해요. 평면 좌표를 배우면 처음으로 배우게 됩니다. 이 논증 기하라는 단어 자체를. 오케이? 단어를 몰라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그런 뜻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이게 처음으로 배우는 논증 기하
첫 단추였어요. 됐습니까? 자, 두 번째 거 보세요. 야, A, B,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랍니다. 오케이? 얘는 그냥 전형적인 좌표 평면 문제죠. 논증 기하적인 내용이 아니고. 알겠어요? 오케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볼게요. 근데 막 이런 거 보면 막 이런 생각이 안 떠오르니 너는? 뭐요? 막 이런 것들이 막 안 떠올라? 이 정서를 읽어보면 막 이런 게 써 있잖아. 이런 것들이 네. 막 다 떠올라? 막 찾아낼 수 있어? 아니. 돼야 돼. 쌤 진짜로 국어 공부하라고 했죠? 누리랑 누리 엄마랑 처음 왔을 때 되게 누리 되게 웃겼는데 자기 정석 싫다고 그러고 두라이 그냥 공부가 싫었겠지. 이거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가벼우니까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AB의 길이가 BC의 길이랑 같을 때 이등변 삼각형이죠. 네. 또는 AB의 길이가 AC의 길이와 같을 때 이등변 삼각형이죠. 맞나요? 그리고 BC의 길이가 CA의 길이가 같을 때 이렇게 해놓고 찾으면 되겠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단순히 이게 뭐요? 수직이 같다라고 얘기를 해보면 끝나는 거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알아듣나요? 네. 오케이. 쉽죠? 이 정도는 쉽죠? 대답을 해라. 네. 쉽죠? 이해해요? 네. 이걸 그러면 기하적인 방법으로 푼다면 어떻게 풀 것 같아요?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같다. 만약에 AB와 AC의 기울, 그러니까 A, B하고 AC하고 같은 변이라고 친다면 길이가 같은 변이라고 친다면 얘를 어떻게 풀게? 같다고 놓고 풀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정이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하적으로 풀면 이렇게 풀겠죠. 어떻게요? 이등변 삼각형은 이걸 꼭지점이라고 부르죠. 네. 같은 변의 길이가 있는 그 사이에 끼인 점을요. 꼭지점에서부터 대변의 수선의 발을 내려보면 반드시 뭐 한다고? 수직이. 수직이 등분한다는 걸 이용해요. BC의 기울기를 구해놓고 네. 그 중점도 거기서 나올 수 있겠죠. 네. A, M의 기울기와 BC의 기울기가 수직이며 네. 이 중점 얘가 지나간다라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알겠죠? 네. 별로 안 중요해서 쌤이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냅두는 거예요. 됐죠? 네. 알아듣겠습니까? 쉽죠? 네. 하기만 하면 쉽다. 자, 이제 봅시다. 자, 논증 기하를 하다가 보면 저절로 따라나와요. 저절로. 그게 뭐냐면요. 내가 니네들한테는 그냥 두서 막 내 나름의 룰로 한 방에 가리켰어요. 그냥 이렇게 쭉 가리킨 게 단어별로 나누면 사실 이렇게 돼요. 왜냐면 앞에 걔네들은 다 이거 한 번 했다라고 전제조건 하에 쌤이 그냥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죠? 근데 걔네들이 이것도 지금 볼 거거든요, 나중에. 과연 이 말을 기억할까요? 기억하지 못해요. 왜냐면 중3 때 내가 이걸 가리켰거든요. 봐요. 자취의 방정식이 이래서 나옵니다. 자취의 방정식이 뭐였어요? 자취의 방정식이 조건에 맞는 뭘 쓰라고 했어요? 조건에 맞는 식을 써준다고 했죠. 니네 이거 공부 안 했니? 네. 자취 안 되는. 안 배웠다고? 내가 니네들 고2 애들 해서 보라고 했던 게 이거였어요. 내가 니한테 링크 준 거. 이 새끼야. 봤는데. 뒤늦게 아는 척. 봤어요? 하지만 내용은 모르죠. 내가 10번 보라 했는데. 맞아. 이거 했는데 어. 못 알아듣겠어요. 이 부분. 자취 부분. 자취의 방정식이란 조건을 만족하는 식을 찾아주는 게 1번이에요. 오케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볼게요. 아까 전에 여기다가 썼던 논증기하라고 해서 두 점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들을 찾은 게 뭐였어요? 직선 나왔죠. 네. 그 조건에 맞게끔만 쓰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의 방정식이 뭔지는 알죠? 그게 뭐예요? 이렇게 써지는 건 알죠? 네. 이건 중심이 몇 컴마 몇? 0,0 반지름이 몇? 2. 2인 원의 방정식이죠. 네. 그거를요. 왠지 설명해 볼게요. 조건에만 맞으면 되는 거죠. 자취라는 건 점 하나가 아니고 그런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네. 자, 0,0부터 거리가 2인 점들. 떨어진 거리가 2인 점들을 모아봅시다. 저기 하나겠어요? 아니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되게 많겠죠. 그래서 x, y라고 쓸 뿐이에요. 거리가 얼마라고? 이거 아니에요? 이 조건만 만족하면 되죠. x, y가. 그래서 그게 아까 전에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 그게 자취의 방정식이에요. 자취란 조건을 만족하니까 발자취 막 우리 그냥 눈 오면 막 거기 발 걸어가면 흔적이 남죠. 네. 조건을 만든 점들을 쫙 흔적을 남겨보면 그게 나타나는 모양이 자취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네. 얘도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을 쫙 흔적을 남겨보면 뭐가 된다고? 원이 나온다고요. 그게 원의 방정식이고 자취 조건에만 맞추면 된다 이 말이죠. 알아듣겠나요? 네. 어렵냐? 안 어렵죠. 이 얘기가 그 얘기였습니다. 기억나니? 그 방금 전에 말했던 이 직선도 뭘로 대신할 수 있어? A로부터의 거리와 B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을 쓰면 바로 이 직선이 나와요. 네. 수직이등분선이라고. 알겠나요? 다 그게 같은 말인데 다 다르게 표현하니까 개짜증나죠? 네. 그쵸? 그냥 그게 다예요. 그냥 표현 방식이 여러 개 있을 뿐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그럼 16-2를 보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 B와 직선 Y는 EX가 있는데 젠장. 이거 아까 전에 1번 문제에 쌤이 3x 플러스 Y는 이 위에 점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아까 전에 그 앞에 다시요. 그 문제 잘못 그게 끝난 게 아니었었는데. 그러니까 A로부터 거리와 B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이 저 직선 위에 있는 거고 맞아? 네. 그 거리가 같은 점들 중에 어디 위에 있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3x 플러스 y는 이 위에 있는 걸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다 3x 플러스 y는 이라는 직선을 그어주면 오케이?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생길 거예요. 어딘가가. 알겠니? 그 교점을 찾으면 그게 답이겠죠? 아까 전에 그 1번 답이요? 네. 맞죠? 네. 자, 두 번째 거. 지금 방금 전에 보던 거는요. 야, 어떤 조건만 만족하면 되냐면 나도 뭔지 모르는 P라는 점이 있는데 그 P라는 Y는 EX 직선 위를 움직인답니다. 근데 PA제곱 플러스 PB제곱이 뭐가 되는 거예요? 최소가 되는 걸 찾으라는 거죠. 그냥 그럼 뭐 하면 되는지 봐요. 야 이거 지워도 되죠? 네. 자취가 뭔지 알겠어요? 그냥 되게 간단한 이야기를 어렵게 한 것 뿐인데 그냥 계속 니네는 내가 보라는 걸 링크 줬던 걸 보고 또 보고 하다가 내가 이렇게 메꾸고 중간에 설명이 계속 나가다 보면 알게 돼요. 근데 무조건 고1 그러니까 1학기 끝나기 전에는 무조건 다 이해해야 합니다. 쌤이 말하는 거. 아니면 안 돼요. 니네 진짜 답 없다. 진짜 내가 나중에 너네 기하 벡터 할 때 쌤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요. 이거 몰라서 모르는 거예요. 그건 몰라서. 오케이? 네. 1학기 끝나기 전에 무조건 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계속 갑니다. y는 ex가 이렇게 존재를 할 거고 맞죠? A와 B가 여기 이렇게 있을 겁니다. 최대한 그림 상황에서 Y는 EX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존재를 해요.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이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 거리가 최소가 되는 거. 저 값이 최소가 되는 걸 찾는 거예요. 맞나? 네. 봐봐요. P라는 점은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예요. 그치? 네. P라는 건 어디 위만 움직이면 된다고 했어요. Y. Y는 EX 위에만 움직이면 된다고 했으니까 되게 많겠죠. 그것들 중에 뭐인 걸 찾는 거예요? PA제곱 플러스 PB제곱이 어떤 거? 최소가 되는 걸 찾는 겁니다. 이해해요? 네. 그럼 P라는 점을 뭐라고 놔요? X, Y라고 놓으면 되죠. 맞아? 네. PA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이거죠. 네. 됩니까? 이게 PA예요. 맞아요? 네. PB는요? X. 되니? 네. 제곱을 할 거죠.
이게 최소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얘를 정리를 할 건데 조금만 간단하게 하고 갈게요. 이거 x제곱 x제곱 2x제곱 나오는 거 알죠? 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x 나옵니다. 됐죠? 네. 그리고 y제곱 y제곱 2y제곱에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6y가 돼요. 네. 그리고 1, 1, 9, 4가 되죠. 네. 그래서 15가 됩니다. 됐습니까? 네. 근데 저거의 최소를 구하라는데 짜증나는 게 뭐냐면 x도 지 맘대로 움직이고 y도 지 맘대로 움직이면 이게 최소가 될 때가 얼마죠? 이거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x가 얼마면 돼요? 4면 돼요. 아니 2면 돼요 x가. 오케이? 이것 값이 최소가 될 수 있는 방법은 x가 2면 되고 이것 값이 최소가 될 수 있는 방법은 x는 2분의 3이면 y는 2분의 3이면 되거든요. 근데 그럴 수는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x, y가 각자 움직이는 게 아니죠. 네. x 따로 움직이고 y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x, y가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네. 뭐에 따라서? y는 2x 위에 있는 점을 따라서. 맞냐? 네. 이거의 단순한 최소 최대는요. x가 얼마면 최소라고요? 2. y가 얼마면 최소예요? 2분의 3이면 최소예요. 근데 이렇게 안 돼요. 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y는 2x 조건을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써줘요. y 대신에 뭐요? 2x죠. 얘 뭐가 되죠? 8x제곱. 그쵸? 4x제곱이니까. 맞죠? 그리고 12x 맞습니까? 네. 아,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한번 계산해놓고 x에 대해서만 신경 써주면 되겠죠. 굳이 y까지 반대로 움직일 필요 없이요. 이해하셔요? 이해해요? 알아듣나? 네. 어렵니? 이해할 수 있어? 어때? 해볼만 하죠? 됐어? 네. 쉽지? 정말? 뻥치면 뒤진다.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오케이. 좌표 평면이라는 걸 단순히 점하고 점 사이의 거리 이런 걸로만 보지 말고 논증기하고도 봐야 되고 자취형도 봐야 되고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해두고 나면 거의 다 끝나죠. 니네 이제 쌤의 목표는 이거예요. 1학기 수학을 빨리 끝냅시다. 아니지. 수학 상하를 빨리 끝내줘. 이제 남는 건 누구 하나 남겨놓고 말 거냐면 순열 조합 남겨놓고 경우의 수 남겨놓고 빨리 끝냅시다. 다. 알겠죠? 그게 수학의 한 세트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이해해요? 그렇게 해서 16-2번을 풀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다음요. 이거 지워도 되죠? 네. 오케이. 자, 그 다음 16-3은요. 문제상에서 뭐를 설명하냐면 오케이. 쌤이 좌표 평면을 뭘로 봐야 한다 했어요? x, y 즉 가로축, 세로축으로도 점을 찍는다.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어떻게 그려진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네. 그리고 논리기하 이야기도 했죠. 네. 그래서 자취가리가 나타난다는 것도 알겠죠. 자취 1번 매개변수는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알겠죠? 여기까지는 이해해요? 네. 그럼 그 16-3은요 이런 걸 뜻해요. 좋아? 논증기하 푸는 거 좋아. 오케이? 하지만 도형의 성질을 판단하기 위해서 논증기하 즉 좌표 평면에 점을 찍으려면 정확하게 찍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16-3 이야기예요. 네. 점을 찍긴 찍되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점을 막 찍고 이렇게 표현할 거거든요. 점을 찍긴 찍되 정확하게 찍어 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하나는 마이너스 1, 하나는 4 플러스 루트 2, 하나는 6, 하나는 1 플러스 루트 2. x좌표가 다 다르죠. 네. y좌표는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네요. 맞아? 네. 그게 무슨 뜻이냐 라는 거죠. 그래서 이왕 좌표 평면에 도형을 올려놓기로 했어. 왜? 논증기하 즉 수식으로 뭐를 도형의 성질을 판단하기 위해서요. 그럴 거면 저 새끼 꿈틀대는 걸 보니까 지루하군. 아니에요. 너 졸리지? 아니에요. 먹었으니 자야지. 됐어? 자, 여기서 이왕 할 거 정확하게 하라고요. 네. 어떻게 됩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1, y는 3. 이게 뭐예요? a. 돼? 네. b는 4 플러스 루트 2. 그러니까 대략 5점 얼마? 맞니? 네. 그리고 y좌표는 루트 3. 그게 당연히 뭐보다 작아요? 3보다 작겠죠. 네. 돼요? c좌표는 6,3. 당연히 이쯤에 있겠죠. 네. 여기 y좌표가 똑같은 형태예요. d좌표는 1 플러스 루트 2. 하지만 4 플러스 루트 3. 4 플러스 루트 3이면 제일 큽니다. 맞나요? 네. 이거 1 플러스 루트 2는 조금 더 오른쪽에 있다고 칩시다. 이거예요. 뭐 구하래요? 둘레를 구하라는 거죠. 네. 그 다음은요. 넓이. 이렇게 이거 자체 A, B, C, D의 둘레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거의 중점을 잡은 PQRS의 둘레를 구하라는 거고 이해해요? 네. 또 뭐 더하라? 넓이. 넓이를 구하라 라는 거죠. 일단 둘레를 설명하기 위해서 배경지식 1호가 있어야 돼요. 자 봅시다. 삼각형 중점 연결 정리 기억하십니까? 네. 뭐죠? 닮음을 이용한 거죠. 뭐냐면 어떠한 삼각형이든 몇 대 몇이면 1대 1인 중점을 가지면 맞나요? 네. 1대. 얘의 2배가 1이라고. 네. 이거 반이라고요. 알아듣겠어요? 왜요? 이거를 띄어내볼까요? 이 두 삼각형을 띄어내볼게요. 그쵸? 네. 그러면 A, M, N이라는 삼각형과 맞니? 네. A, B, C라는 삼각형이 존재를 하겠죠. 네. 맞나요? 네. 됐습니까? 이거 얼마예요? 1. 비율이 1인 거예요. 얘는 비율이 얼마고요? 2. 두 개 닮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닮은 비가 몇 대면? 1대 2. 1대 2. 이해하죠? 근데 이게 지금 몇이었어요? 1대 1일 때 중점일 때 이거죠. 활용해 볼까요? A 대 B면요. 얘도 A 대 여기는 A 플러스 B죠. 네. 여기가 A에 해당하는 비율이면 여기는 A 플러스 B에 해당하는 비율이 되는 건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해해요? 그러면 하고자 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을 해주고 싶냐면 이거 지워도 되죠? 네. 이거 이해했어요? 삼각형 중점 연결 정리해서 네. 활용까지 됐어요? 맞냐? 네. 다 알아야 돼. 이거 쉽지? 네. 우와 씨 시계를 봤지만 끝나지 않아. 죽을 거 같니? 네. 그래?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졸려요. 그럼 거울을 봐봐봐. 잠이 확 깰 수도 있어. 한번 시도해보자. 자 보죠. 지 멋대로 생긴 사각형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네. 됐습니까? 근데요 이거를 지 멋대로 그렸다고 칠게요. 오케이? 그럼 B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M 대 N의 비율이라고 칠게요. 네. 되니? 그럼 이거 길이는? 이거 길이가 대각선의 길이잖아. 아, 네. 그럼 얘도 M 플러스 평행하게 그리면 여기도 M 대 N. N이어야겠죠. 네. 이쪽 그리고 이쪽도 여기에 이렇게 M 대 N에 해당하는 여기도 똑같이 N 대 M에 해당하게끔 점을 잡았다 칠게요. 네. 여기서도 똑같이 N 대 M에 해당하는 점을 잡았다 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거 보여요? 네. 이거는 평행사변형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봐봐요. 이거 길이의 몇 분의 몇이 되는지 이해하시죠? 네. 이쪽도 똑같이 찾아낼 수 있죠? 네. 이해해요? 그리고 이거 길이가 이거의 몇 분의 몇이 되는지도 찾아낼 수 있죠. M 대 M. M 플러스 M이니까요. 네. 맞아? 그거 이렇게 해서 다 찾아내실 수 있죠. 그 얘기예요. 그나마 이 문제가 쉬운 건 N 대 N이 아니고 몇 대 몇이에요? 1대 1이에요. 중점을 연결했다는 뜻이거든요. 맞나요? 문제에 써있죠. 중점을 연결한 PQRS에 대한 뭘 찾으라고요? 술래.
둘레를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이거 뭐라고? 평행사면형이라고. 얘가 누구의 절반이에요? 얘의 절반이에요. 네. 얘가 누구의 절반이에요? 얘의 절반이죠. 이 두 개 더하면 이거네. 네. 돼요? 어? 어. 얘가 이거의 절반이죠. 네. 얘가 이거의 절반이죠. 네. 두 개 더하면 그냥 긴 거죠. 별로 두 대각선의 길이의 합 찾아주면 둘레 길이 나옵니다. 네. 이해하세요? 네. 오, 알겠어요? 어렵나? 되게 쉽죠? 다음요. 사학교 족자 연결정의가 이걸 풀 배경 지식입니다. 알아야 돼요. 네. 됐죠? 다음. 뭐 구하래요? 넓이요. 넓이를 구하래죠. 근데 우리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밑변 곱하기 높이죠. 네. 저 새끼. 얘제 거울 보여줘, 씨. 하드자 놀래가 깨야지. 봐요. y 값이 어때요? 똑같죠. 같아요. 그럼 넓이를 구하려면 이 높이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높이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말 이해해요? 네. 진짜 이해해요? 잠깐만 봐봐요. 쌤이 말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지금 얘기를요. 알겠죠? 공식이 아닌데 공식처럼 쓸 거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해요. 네. 마르고 아닙니다. 그냥 삼각형이에요. 알겠죠? 네. 이거 길이가 x라고 칠게요. 이쪽 가로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y라고 하겠습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는요? 왜요? 참. 이거 좀 삐뚤어지게 그릴게요. 이렇게요. 왜? 안 어려워요. 봐봐요. 공식처럼 쓰게 되는데 안 어렵습니다. 근데 꼭 알아야 해요. 왜냐면 매번 쌤이 그 나눠서 설명해 줄 수가 없거든요. 여기까지 길이 뭐라고 할라요? A. 여기는 B. 네.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 위에 거는요? 아니야? 네. 아래 거는요? 이분의. 됐어요? 네. 2분의 1 x에 A 플러스 B는 뭐야? Y요. 오케이. 사각형 넓이죠. 됐습니까? 얘도 여기까지 길이 얼마야? 7. 네. 따로따로 쓰지 마요. 한 방에 가죠. 얼마입니까? 4요. 넓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아이고야, 쉽다. 됐어요? 네. 어렵나요?